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힐러 링고입니다. 오늘은 트윈 플레임, 소울메이트, 카르믹 파트너, 프리트윈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트윈 플레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소울메이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는 트윈 플레임과 소울메이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는 프리트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다섯 번째는 카르믹 파트너, 카르마 메이트라고도 하죠. 여섯 번째는 이런 영적인 여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 겁니다. 1번 트윈 플레임입니다. 트윈 플레임은 트윈 소울, 트윈 레이, 쌍둥이 불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만남 초기를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모든 사람에게 트윈 플레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 영혼이 두 개의 육체로, 두 개의 아바타로 나뉜 게 트윈 플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영혼의 본체가 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소울메이트도 서로 외모가 닮은 경우가 많은데요. 트윈 플레임은 사진을 딱 붙여서 보면 다른 곳이 닮지 않아도 눈동자가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모가 굉장히 분위기적으로 닮아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누나를 각각 다른 아바타에 끼워 놓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평생 눌러놨던 자신 혼자만 알고 있던 상처가 완전하게 풀릴 때까지 안정된 물리적 결합이 어렵습니다. 그 상처는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 각종 정서적인 문제, 어릴 때 겪은 가정, 학교 폭력, 학대 문제, 식이장애, 공의존, 나르시시스트 경향까지, 또 신체적이고 유전적인 질병까지 포괄합니다. 치유를 하는 게 트윈 플레임의 만남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4번, 치유가 되면 현실적으로 가까워지며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멀어집니다. 분리는 치유를, 합일은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만나면 서로의 아픔을 자극하고 투사하는 미러링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미러링은 다른 사람들과도 경험할 수 있지만 트윈 플레임 간의 미러링은 서로의 단점, 왜곡된 점, 숨겨놨던 아픔 같은 게 100% 미러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을 치게 되는 겁니다. 5번, 만나자마자 눈을 보면 빨려 들어갈 듯한 느낌에 정신 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트윈 플레임을 만나면 그 안에 갇힌 느낌이 든다고 해서 트윈 플레임 아이락이라고도 합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이 그대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텔레파시처럼 그 사람 생각을 읽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게 꽤나 공포적인 체험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게 쿤달리니 액티베이션, 다른 말로는 쿤달리니 어웨이크닝, 쿤달리니 활성화라고도 합니다. 이걸 막 일부러 연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트윈과 눈을 마주친다거나, 통화를 한다거나, 대화만 해도 활성화가, 활성화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각종 신체적인 정화 증상이 일어납니다. 두통이 나거나, 복통이 생기거나, 몸의 어느 한 부분에 진동이 생기거나, 가슴 중앙이 너무 이렇게 시린 느낌이 든다거나, 이 모든 게 막힌 차크라가 뚫리는 현상입니다. 차크라가 도대체 뭐예요? 그런 게 몸에 있기나 해요? 이런 생각을 하던 분들도 이 과정을 경험하면, 아, 내 몸 안에 차크라라는 게 있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6번. 초반에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는 허니문이라는 기간은 대체로 상당히 짧습니다. 트윈 플레임이 연인 사이로서 짧게 교제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허니문은 사이가 좋은 기간이에요. 서로 이렇게 영혼적으로 이 사람 뭔가 있다. 이 사람과 겪어내야 될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아보는 기간입니다. 허니문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3개월 이내가 가장 많습니다. 치유를 해야 하는 큰 장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길게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트윈분들은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꼭 함께 있지 않아도 각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트윈 간에는 큰 장벽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신체적인 질병이라든가 경제적인 격차, 물리적인 거리, 국적, 나이 차이, 결혼 여부 등입니다. 7번. 불의 주파수가 자연의 주파수와 부딪히기 때문에 서로 만나고 헤어지면 이상한 기상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만나고 헤어지자마자 뭐 1초 만에 비가 온다거나, 만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친다거나, 가슴 안에 갑자기 시원한 느낌이 퍼지는 느낌을 받거나, 이런 건 하트 차크라 열리는 현상이고요. 이런 희한한 현상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있으면 기계가 고장나는 그런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8번. 지구의 토착민은 사실 없다고 해요. 영혼적인 의미에서. 근데 또 특히나 스타시드 성향이 좀 강하다. 우주에서의 생이 지구생에서보다 더 많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가 높아지니까 UFO 현상 같은 걸 많이 보기도 하세요. 뭐집 안에 무지개가 들어오거나, 집 안에 막 이상한 빛이 막 이렇게 들어온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되게 슈퍼 내추럴한 현상을 많이 겪게 되십니다. 9번. 대화하다 보면 서로 모른 채 살아온 날들이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일치함을 발견합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 살고, 같은 때에 같은 곳에 여행을 다녀오고, 막 이런 식입니다. 관심사나 취향이나 식성 같은 게 어떤 건 100% 일치하고, 어떤 거는 음과 양으로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10번. 태어난 생일의 숫자가 수비학적으로 정렬이 됩니다.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운전하는 차의 번호, 사용하는 핸드폰 넘버, 그런 것들이 일치가 됩니다. 점성학 차트를 봐도 대칭성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사주 명식도 서로 이렇게 데칼코마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의 사주 명식을 봐도 트윈분들은 가족들끼리도 굉장히 사주가 비슷합니다. 뭐 러너의 아버지의 사주와 케이스 어머니 사주가 비슷하다거나 막 이런 식입니다. 한간에는 트윈분들 생일을 더하면 숫자 11로 1로 떨어진다 이런 말도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다 트윈인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좀 떨어져야겠죠. 예시로 들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러너브는 87년 2월 11일생. 여기서 2와 7만 옮긴 거죠. 케이스어브는 뭐 82년 7월 11일생. 이런 식으로 생일이 되게 대칭이 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1번. 같은 시간에 같은 걸 먹고 같은 체험을 하고 동시에 같은 동작을 하는 등 실시간으로 있다 보면 모든 것이 무서우리만큼 미러링이 됩니다. 본체가 같기 때문에 무의식이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짜장면 먹고 점심에 짬뽕을 먹고 딱 핸드폰을 딱 켰는데 트윈도 뭐 아침에 짜장면 먹고 점심에 짬뽕 먹고 그래서 너무 소름 끼쳐 버린다든지 그런 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동시성이
꼭 트윈하고만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봐야겠습니다. 12번. 트윈 플레임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늘 서로를 믿습니다. 분리 기간 때는 서로 막 투사를 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증오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다 용해가 되면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깊은 신뢰가 남습니다. 영어로는 제로 포인트라고도 표현을 하는 아무런 감정이 안 들 정도로 되게 고요하고 냉정한 순간이 있습니다. 뭐 아하 모먼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해도 이심전심되기 때문에 다 이해가 가기 때문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존중이 올라오게 됩니다. 분리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리와 합일은 영어로는 separation, reunion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과정은 상처와 왜곡이 완전하게 치유가 될 때까지 반복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1번, 분리 단계에서는 필요하다면 죽을 듯한 고통도 동반이 되는데요. 트윈 플레임 여정은 한 사람을 만나서 정확히 표현하면 만났다기보다는 끌어당겨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샤먼이 되는 길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 성장이 동반이 되는데요. 에고로 추구했던 모든 생각이 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특히나 체이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남성성 에너지, 물질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을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음의 에너지, 여성성을 너무 많이 쓰고 있던 러너를 끌어당기게 되는데요. 이때 체이서는 굉장히 남성적인 에너지가 강합니다. 되게 외모도 톰보이 같을 수 있고요. 돈이나 물질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집착적이고, 아픔이 좀 치유가 많이 안 된 상태의 러너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시작이 되는 게 트윈플레임 여정이고, 에고 죽음의 과정입니다. 영어로는 에고 저하라고도 합니다. 2번, 상대에게 강한 분노와 사랑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식음을 전폐해서 살이 쭉 빠지기도 하고요. 막 10kg, 15kg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자기가 하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퇴사하기도 합니다. 휴직을 내기도 하고요. 내 안에서 신성을 찾기 위해 가장 어두운 공포감을 느끼는 이른바 다크 나이트 오브 더 소울 과정이 일어납니다. 줄여서 DNOTS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이제 신과 나의 분리 상태다. 인생의 모든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과정을 반드시 트윈 플레임 여정을 겪어야만 겪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트윈 플레임 여정에서는 나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서 강력하게 감정 투사를 하면서 좀 격렬한 다크나이트 오브 더 소울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울 치료 같은 거죠. 3번, 트윈 플레임 간의 사랑은 5차원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3차원의 사랑이 뭐, 통제하고 싶은, 집착하는 이런 사랑이라고 한다면 5차원의 사랑은 평화가 있고, 집착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윈 간의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나 자신과의 로맨스이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가슴속에서 계속 사랑이 솟아오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결국에 다 용해가 됩니다. 4번, 영적 성장이 가속화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늘어나지만 세상의 진실, 정말 왜곡된 역사의 진실, 이런 것도 많이 알게 되고요. 그런 정보를 책이나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급격하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한창 또 난리였던 백신 사태나 음모론으로 치부됐던 일들에 대해서
되게 관조하듯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거부감이 사라지는 거죠. 5번. 트윈 플레임은 아스트랄 차원이라고 하죠. 꿈의 차원, 4차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거기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이 끊겨 있거나 차단이 되어도 계속해서 서로 꿈에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연락하지 않아도 맨날 맨날 꿈을 꾸는 체이서분들도 있으세요. 나 자신과 떨어진다는 게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장의 신호를 주고받는 거죠. 6번. 상대를 떠올리게 하는 동시성 신호들이 꾸준히 일어납니다. 동시성 신호, 뭐 엔젤 넘버 이런 거는 트윈 여정에서만 겪는 것은 아니지만은 트윈 여정에서는 상대의 생일 숫자를 계속 본다거나 상대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글을 본다거나 또 영어권에서는 트윈 플레임 러브송이라고 해요. 같은 노래가 스스로 인지할 때까지 계속 들려옵니다. 밥 먹는 데서 어떤 노래가 들렸는데 저녁에 카페에 갔는데 그 노래가 또 나오고 다음날 여행을 갔는데 그 노래를 또 듣고 내가 인지를 할 때까지 그렇게 좀 트윈의 마음이 신호로 전해져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윈들이 잘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늘에서 지원을 해준다, 도와준다, 가이드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강박사고가 시작이 됩니다. obsessive thinking이라고 하는데요. 24시간 계속 상대방의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월세 안 낸 세입자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화가 많이 되고 나면 근데 이게 많이 사그러집니다. 항상 공존하는 느낌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일상에 지장을 주는 단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8번, 새로운 재능이 발달합니다. 같은 목적성을 가지고 새로운 연구나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새로운 시험이나 어떤 창업 같은 거에 도전을 할 수도 있고요. 몸이 굉장히 약했던 분들은 상당히 건강해집니다. 이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육체적으로 상당히 나아집니다. 병도 사라지고 몸이 많이 마르거나 약했던 분들도 근육이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좀 바뀝니다. 몸도 굉장히 중요한 수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번. 이것도 참 중요하고 문제의식 되는 건데요. 제3자 이슈, 서드 파티 이슈가 드러납니다. 제3자는 트윈 플레임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또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투입이 되는 존재인데요. 소울메이트기도 하고 카르믹 파트너기도 합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볼 건데요. 아픔을 촉매를 해서 빨리 풀도록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삼각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오해가 막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치유를 위해서 오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때 잘 인내를 해서 트윈을 미워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단계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도 정화가 끝나면 관계가 끊기거나 굉장히 좀 부드럽게 풀리게 됩니다. 11번. 트윈 플레임 두 사람 사이에서도 전생이 존재합니다. 한 영혼의 두 아바타지만 이번 생의 만남이 처음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전생에도 두 사람 간의 분리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게 됩니다. 12번. 신성한 보호, 신성한 가이드가 일어납니다. 앞에서도 하늘에서 우주 차원에서 트윈들은 도움을 받는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치유를 할 수 있게끔 계속 케이서가 다음 단계로 안내를 받습니다. 러너도 받으시긴 하는데 케이서가 조금 더 강하게 받는 편입니다. 주로 꿈이나 직감이나 케이서는 이제 러너의 행동을 보고 아 이게 가이드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차리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번. 애착이나 집착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느낄 수 있는 애욕 같은 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그냥 이 사람이 나구나라는 알미 오기 때문에 응원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14번. 트라우마가 모조리 청소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만 치유를 하는 게 아니고 트윈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전방위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유전적으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트라우마나 부모님과의 애착 문제나 러너와 체이서 두 사람 인생의 충만함을 맡고 있던 모든 아픔들이 치유가 됩니다. 15번. 심장 통증이 일어납니다. 트윈 두 사람이 서로 거부하고 도망치고 그러면 심장에 계속 꿀렁이는 아픔을 느낍니다. 근데 러너는 좀 억누르느라고 못 느낄 수가 있고요. 케이서분들이 훨씬 좀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분리 단계에서 심장이 갑자기 내려앉듯이 아프거나 심장이 엄청 아픈데 갑자기 트윈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 이런 식의 과정이 많습니다. 트윈들은 심장 차크라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한다고 하죠. 여기서 우주의 지원도 많이 온다라고도 하고요. 비단 트윈 플레임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가슴 센터는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센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1번. 치유 후에 합의 단계에서도 관계 정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D에서의 트윈 플레임들은 서로 연인이나 뭐 친구가 되거나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하려고 만난 게 아닙니다. 서로 치유를 하려고 나 자신을 만난 거기 때문에 이게 친구인지 뭐 지인인지 연인인지 좀 애매모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거는 최고의 인생 파트너라는 거죠.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최고의 스승이기 때문에 오히려 혈연인 가족보다도 더 소중하고 친밀하다는 느낌이 평생 들 수 있습니다. 2번. 합의 이후에도 필요한 정화는 완벽한 타이밍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일어났다고, 리유니온이 일어났다고 끝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3번, 치유 이후에 소통과 만남이 원활해집니다. 트윈 플레임은 정확하게 서로 치유된 부분만큼만 물리적인 교감이 가능합니다. 너무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데 차단하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직 치유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만큼 스스로의 내면의 상처를 많이 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4번, 성적 결합이 일어납니다. 이건 좀 만남의 초기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트윈들의 목적은 많은 성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겁니다. 개인 간의 치유를 넘어서 집단 무의식의 정화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게 트윈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트윈 플레임 간의 스킨십은 에너지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소울메이트나 카르믹 파트너와는 겪어보지 못한 심적인 깨달음, 성적인 교류에서 합의를 좀 경험을 하게 됩니다. 5번, 상대를 존재 자체로 믿고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조건 없는 사랑의 상태다라고 하죠. 하늘의 법칙에 대해서 겸허한 신뢰가 일어납니다. 상대를 향해서 잔잔한 존경심으로 소소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소울메이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1번, 나와 다른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소울메이트는 영혼이 다른 겁니다. 트윈 플레임은 영혼이 같은 거고요. 그래서 소울메이트 같은 경우는 에고의 죽음을 트윈 플레임만큼은 유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소울메이트도 에고를 건드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트윈 플레임만큼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존재는 아닌 거죠. 과정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소울메이트라고 합니다. 2번. 소울메이트들도 이미지나 생김새가 닮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소울메이트는 배우자나 연인이나 친구로 만나는 경우가 많고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육체적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짐이 길지가 않아요. 트윈들은 뭐 6개월, 1년, 뭐 3, 4년씩
뭐 심하면은 뭐 10년 이상씩 떨어져 있기도 한데, 소울메이트들은 그냥 함께 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성장을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떨어질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별을 하거나 싸움의 단계에서도 소통이 되게 원활하게 되는 편입니다. 도망을 가지 않죠. 근데 트윈분들은 초반에 엄청나게 서로한테서 도망을 칩니다.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인으로 만나서 한 6개월, 1년 사귀었다. 이런 경우는 트윈 플레임인 경우는 드물고요. 소울메이트라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3번, 영혼의 친구, 가족이기에 친밀감이 들고 의지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생의 인연법도 영향이 있습니다. 소울메이트는 전생에도 가족이나 부부나 연인, 친구였던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4번, 소울메이트는 특정한 역할만 합니다. 소울 컨트랙이라고 해서 영혼의 계약이 된 관계이기 때문에 특정 역할을 벗어나거나 바뀌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역할이라면 배우자 역할에만 충실하고요. 연인 역할이라면 딱 연인의 역할만 하지 막 그 이상 성장을 시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3차원에서 나를 응원하고 함께 해주는 그런 존재라고 소울메이트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비교적 3차원의 현실에 충실하고 안정된 관계입니다. 소울메이트 만남의 목적은 서로 타협하면서 맞춰가고 보듬어가는 관계성을 이루는 게 목적입니다. 비교적 그래서 일반 심리학이나 관계 역학의 프레임을 통해서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6번, 소울메이트와도 영혼적으로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긴밀하기 때문에, 동시성, 엔젤 넘버, 텔레파시, 전생몽 같은 영적 체험은 일어납니다. 근데 소울메이트와 이런 체험을 하고, 아, 이 사람 트윈인가 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트윈 플레임과 소울메이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트윈 플레임은 나 자신과의 관계고, 소울메이트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트윈 플레임 여정은 일원성을 배우는 과정이고, 소울메이트나 카르믹 파트너 같은 경우는 이원성, 빛과 어둠, 선과 악, 뭐 여당과 야당, 이런 이원성의 조화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트윈 플레임은 한 명밖에 없고요. 소울메이트는 여러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일부러 만나려고 해서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영혼의 계획에 따라서 이런 관계성은 설정이 됩니다. 2번, 결정적인 순간에는 소울메이트도 에고의 죽음을 자극합니다. 근데 트윈 플레임의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트윈 플레임은 에고의 죽음을 자극을 한 다음에 멀어졌다가 또다시 돌아오고 이게 좀 반복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서로 성장을 하는데요. 소울메이트는 함께 깨달음으로 가는 역할은 아닙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친구는 아닌 거예요. 어떤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소울메이트는 트윈들에게 3차원의 한계를 체험하게 자극하기도 해요. 그래서 소울메이트 부부나 연인이 함께 있으면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에 계속 똑같이 부딪히는 겁니다. 계속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 생겨, 저런 문제 생겨. 그래서 막 계속해서 일이 커지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트윈 플레임 영혼들이 소울메이트한테 안 좋아하려고 하다가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3번, 소울메이트는 나와 다른 영혼이기 때문에 내 그림자를 투명하게 비춰주는 트윈 플레임보다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단점이나 약점이나 취약점 같은 걸 트윈 플레임은 맨날 자극을 하고요. 소울메이트는 그런 자극을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3차원적인 롤플레잉을 할 수 있게 좀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4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울메이트들은 삶 속에서 배우자나 연인이나 친구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신기하게 트윈 플레임이랑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영혼 개념에서 다 친구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5번 소울메이트 연인들은 트윈 플레임과 영혼적으로 굉장한 일치성을 가집니다. 외모가 닮았고 성격이 비슷하고 하는 일이 비슷하고 목소리 톤이 똑같고 삶의 환경이나 사고방식 등이 무척 닮아 있습니다. 그 소울메이트 연인들을 만난 다음에 트윈 플레임을 잘 알아보라고 이런 식으로 내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촘촘하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윈 플레임을 만나면 내 인생이 엄청난 계획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신적인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죠. 이게 우주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4번 프리트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프리트윈은 트윈 플레임을 만나기 전에 에고의 죽음을 촉매하는 중간자적인 존재입니다. 프리트윈 또한 소울메이트나 카르믹 파트너인 겁니다. 그 중에서 트윈하고 좀 비슷한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짧게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꼭 연인 사이로 만나는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1번 프리트윈은 많은 소울메이트 중 한 사람입니다. 트윈과 닮은 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트윈 플레임을 만나기 전에 뭐 1년 전일 수도 있고요. 2년 전일 수도 있고 나의 깊은 상처를 굵고 짧게 탁 치고 확 떠납니다. 2번 프리트윈을 만나면 처음에는 아, 이 사람이 트윈 플레임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내 안에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과 끌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끌리면서도 너무 불쾌하고 너무 화가 나고 이상한 그림자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서로한테 급속으로 끌리면서 그렇게 급속으로 감정을 투사하게 됩니다. 3번. 프리트윈 또한 트윈 플레임과 외모나 성격, 하는 일, 뭐 목소리 톤, 삶의 환경,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무척 닮아 있습니다. 4번. 프리트윈 경험은 1년을 채 넘기지 않습니다. 빠르게 가까워졌다가 빠르게 끊어지고 이후에 연락이 두절이 됩니다.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5번. 모든 트윈 플레임들이 프리트윈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고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성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있다라는 거지. 없어도 트윈 플레임을 만나고 여정을 하는 거에는 절대 지장이 없습니다. 5번, 카르믹 파트너. 카르마 메이트라고도 표현이 되는데요. 전생의 인연법을 풀기 위해서 만난 촉매적인 존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르믹 파트너도 서로 풀 게 있어서 만난 겁니다. 1번, 카르믹 파트너는 전생의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서 초반에 성적으로 급속히 끌립니다. 그래서 이 끌림을 쿤달리니 활성화나 뭐 영적인 깨어남하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서로 격정적으로 감정 투사를 합니다. 전생의 숙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못하고 너무 힘들고 다툼이나 갈등이나 불통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서로 용서가 안 됩니다. 정화가 안 됩니다. 3번, 서로 간의 인간적인 감정을 체험하고 정화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뭐 서로 막 이렇게 사진처럼 욕하고 삿대질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신체적인 폭력이나 법적인 갈등 문제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트윈 플레임 같은 경우는 신성한 보호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3D적인 드라마가 일어나지 않는데 오히려 그럴 때 연락이 끊기게 되거든요. 근데 카르믹 파트너는 부딪히면서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카르믹 파트너는 부딪혀서 풀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드라마가 많이 일어납니다. 4번. 하지만 카르믹 파트너와도 에고나 트라우마나 상처를 많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닫고 있으면
카르미 파트너를 만나도 뭐, 세 달이 걸릴 거 한 달 걸리고, 뭐 1년이 걸릴 거 뭐, 세 달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게 경화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깨어 있을수록 이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질 수 있습니다. 5번, 카르마를 풀면 숙제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풀 것을 풀면 서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여섯 번째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잠재의식적으로도 영적인 체험과 비슷한 또 영가의 체험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영가는 말 그대로 이제 돌아가신 분이 아직 이제 천국에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상태인데요. 이런 영가들이 인간의 몸을 많이 이렇게 녹입니다. 그래서 되게 신적인 존재, 되게 영험한 존재인 척을 하면서 여러분의 꿈이나 이런 데 좀 침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신비한 영적 체험이 일어난다고 해도 모든 경험은 현실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꿈에 나온다거나 자꾸 이제 귀접 같은 경험을 하신다거나 영가들한테 막 현혹이 된 거를 트윈 플레임 경험이랑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몸의 에너지의 어딘가가 좀 깨져 있기 때문에 외부의 에너지가 막 침투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정신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먼저 챙긴 다음에 이런 영적 체험을 이해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가를 체험하는 것과 영성의 체험은 굉장히 다릅니다. 영성의 체험은 오히려 굉장히 좀 어렵고 현실적이고 다 정화를 마치면 고요합니다. 내 안에서 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영화 체험은 그들이 좀 여러분을 현혹시킵니다. 막 멋있고 잘생긴 사람으로 많이 등장하고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막 등장을 해서 내가 너의 트윈이야 이러면서 막 이상한 꿈을 꾸기도 하는데요. 그 자신이 현실에 너무 붕 떠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 아닌지 굉장히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트윈 플레임과 소울메이트, 카르믹 파트너, 프리트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기 담긴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1대1 개인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트윈 플레임이나 소울메이트나 카르믹 파트너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점이 좀 치유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저한테 카톡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링고살롱을 검색을 하시면 저와 줌이나 전화나 카톡으로 상담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